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예. 상하이 공장 방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일론 머스크는 튀는 인물이긴 하지만 이렇게 미국 정부가 어쨌든 겉으로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제재를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사인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말하자면 약간 반항하듯이 상하이를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애플도 뭐 일론 머스크처럼은 안 해도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이렇게 계속해서 깊어지는 상황에서 사실 가장 곤란한 기업들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와는 별개로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렇게 조금씩 다른 생각을 동상이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힘 있는 나라나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전형적으로 그 현상은 내로남불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네 나라 기업은 중국 가서 생산하고 늘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 그러네요, 정말. 힘없는 이제 한국은 증산하지 마라. 그게 내로남불의 전형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도 조금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것은 정말로 대통령부터 나서서 온 정부 외교가 다 나가지고 중국의 첨단 산업, 첨단 기술 공장 짓지 말고 다 빼라고 하는데도 앨런 머스크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상하이에 지었고 또 이번에 가가지고 또 최대 크기의 이제 ESS 공장 또 짓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앨런 머스크는 저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근데도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은 이것이 미국 같은 경우가 이게 정경일치가 아니다. 네. 정치는 정치대로 가고 이제 기업은 또 기업의 이 이해관계를 그대로 추구하는데 정치가 이 기업을 이것을 이제 함부로 통제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다른 점인데 그걸 이제 다른 나라들한테는 정경일치를 해라고 요구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10% 이상 증설하지 마라, 공장 빼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협상의 카드에서 얘기할 때 애플은 왜 안 빼냐, 그리고 테슬라는 왜 공장 더 증설하냐, 그건 어떻게 그러네요. 보냐, 그걸 이제 한번 얘기해서 답을 들어보고 그건 예스인데 한국의 반도체 공장은 노라고 하는 것 이건 어떻게 할래? 이제 거기에서 조금 우리가 협상의 여지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룸은 있죠. 그러나 뭐 룰은요, 법은 힘 있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지 네. 힘 없는 사람이 뭐 하는 건 아니죠. 아, 근데 정말 논리에 있어서는 누가 봐도 아니 저렇게 대놓고 상하이 공장을 가고 증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타격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는 상황, 이 논리를 뭐라고 미국이 앞으로 얘기를 할지 되게 궁금한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근데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밥하는데 쌀이 없는데 네. 자기 집에 쌀이 없는데 무슨 짓을 하더라도 어떻게 핑계를 대든지 간에 결국은 쌀을 구해야 밥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기술은 있는데 공장이 없어요. 중국은 공장은 많은데 기술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공장도 있고 기술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뭐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5나노, 3나노짜리 최첨단 뭐 챗GPT가 되든 뭐 슈퍼컴퓨터가 되든 거기 들어가는 최첨단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에 의존하지 않을 방법이 사실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조금 마이크론 제재니 뭐 이런 사소한 문제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카드를 쥐고 있는 것이지 미국과 중국이 쥐고 있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물론 뭐 G1, G2하고 그 맞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우리는 약자 코스프레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안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미국과 중국도 한국을 사실은 그 사이에 정치가 외교하는 행태를 보면 과거와 같이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하거나 보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 못 해봤는데. 중국이 그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레드라인, 그 대만 문제를 언급을 하면 어떤 나라든지 보복하고 난리를 쳐요. 네. 근데 우리가 아펙 정상회담 때도 이제 대만 문제를 언급을 했었고 이번에 그 우리 대통령이 방미하시면서 또 대만의 문제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근데 중국이 말만 이제 말대포만 날렸지 실제적으로 제재나 보복이 들어온 게 없어요. 그리고 미국 마찬가지지만 미국이 우리 70년 우방이고 뭐 그렇긴 한데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 역대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우리가 미국을 갔지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와가지고 회담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처음이지만 역대 미국 대통령이 오시면은 맨 먼저 가는 게 휴전선부터 가죠. 근데 이번에는 휴전선을 안 가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갔어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리고 더 재미난 것은 그 한참 뒤에 그 열렌 재무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는데
뭐 우리 같은 경우는 통화 수합을 어떻게 할래 뭐 이런 얘기하고 싶은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마지막 날 보면 옐런 정무 장관이 저 마곡에 있는 LG 사이언스 파크를 가요. 네. 거기 가서 뭘 하냐고 그러면 배터리 전시관을 봐요. 근데 옐런 장관이 상무장관이다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재무부 장관이 그러네요. 왜 배터리 전시관을 가서 얘기를 하냐 이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예를 들면 인계철선은 뭐냐. 이건 바이든 대통령으로 보면 이건 반도체고 이게 옐런으로 보면 배터리인 거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 실제적인 넘버 3가 한국에 직접 날라와 가지고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이것이 당당해질 수 있는 카드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너무 이제 그 약하게 그 카드를 들고서 들어가면 뭐 그 약한 놈 계속 괴롭히는 것이 뭐 강자의 논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에 최근에 한 1년간 벌어졌던 이제 사태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 우리가 그것들을 예리하게 보고 냉정하게 보고 레버리지를 걸어서 우리 이득을 잘 찾을 수 있는 패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미국과 또 우리는 북한이라는 이 변수가 항상 있으니까 뭔가 우리는 조금 열세에서 항상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선입견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어떤 첨단 산업에서의 어떤 국제적인 역할이나 사이즈에 있어서 과거와는 위상이 많이 달라졌다. 뭐 한류 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좀 새롭게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뭐 북한 문제가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이제 북한이 중요하고 이제 문제가 되는 핵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근데 1945년 이후로 핵은 보유하는 무기지 사용하는 무기가 아니에요. 네. 뭐 1945년 이후에 전 세계에서 전쟁이 벌어졌지만 단 한 번도 어느 곳에서도 핵은 사용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북핵의 문제에 있어서라도 우리가 조금 이제 뭐 그 과도한 이제 우려 이것보다는 이 어떻게 보면 잘 달래서 안정적으로 어떻게 잘 관리를 하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 당장 최근에 일어난 일로 이 또 마이크론 제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 이걸 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거를 좀 바탕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쨌든 미국에서는 그 중국 내의 수요를 한국이 채워주지 말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바라는 것 같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이런 기사가 우리는 뭐 꽃놀이패를 지었죠. 네. 그래서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안에 우리 공장이 있기 때문에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수출 안 하면 되는 거고 중국 안에서 만들어서 팔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거기다 이 메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부의 오피셜한 뷰냐 아니면 이제 국회의원이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 후자예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국 정부가 강압적으로 그걸 요구했다 이렇게 보기엔 사실은 어려운 그렇죠. 점이 있고 이제 우리로서는 그 마이크론이 한 36억 불 정도 미국에 파는 중국에 파는데 그걸 우리가 메우지 않아도 우리로서는 나쁠 게 없고 메워도 뭐 괜찮습니다. 이유는 만약에 그걸 못 메우게 되면 그 정도 레벨의 제품을 이제 공급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그만큼 수급이 비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중국 안에서의 디램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럼 우리는 거기서 가격 상승의 수혜를 보면 되는 것이고 네. 또 이제 뭐 중국 안에서 만든 물건을 갖고 거기다 팔 수 있다고 하면 그만큼 매출액이 늘어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과 중국이 쌀을 갖고 있지 않은데 거기서 콩나라 밤나라 그 쌀을 공급하고 말고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네. 저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마이크론 사태 같은 경우는 한국은 물론 표정 관리는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크게 본다든지 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크리티컬하다 그러면 뭘 보면 되면 주가를 보면 됩니다. 마이크론이 이것 때문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다는 마이크론 주가가 대폭락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가 큰 이득을 본다 그러면 그 디램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게 하이닉스 때문에 중국에서 하이닉스 주가가 폭등을 해야죠. 네. 근데 뭐 별 변화가 없었죠 그때. 그래서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국이 어떻게 보면 자기네가 그 불만족을 이제 마이크론을 통해서 표현한 정도지 그걸 갖고 본격적인 반도체 전쟁을 하거나 이제 한국에 뭔가를 이제 타격을 준다거나 또 이득을 준다거나 그런 거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방금
계속 말씀하시고 있지만 소심한 보복이라고 하셨으니까 사실 지난주에 그 미중 상무장관들 만나기도 했고 국방장관들도 만난다고 하는데 결국 이게 약간 단건에 그치고 약간 이 상황은 이 고비는 좀 넘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게 될 걸로 보시는 건가요? 근데 지금 뭐 그 국제관계에서 지금 장관급 회담 갖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맨 위에 탑라인에서 이제 결정이 어떻게 나냐는 것이 그게 핵심이고 거기다 후속 조치로서 뭐를 이제 그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도 놓고 보면 뭐 상무장관하고 이제 우리 그 무역대표 그 통상본부장하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서로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중국은 이 반도체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했다고 그러고.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놓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은 합의문이 아니고 각자가 자기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건 자기가 한 얘기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중국은 뭐 반도체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했고 우리는 이제 중요한 원재료 공급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건데 네. 그걸 뭐 이제 조금 확대 해석해 가지고 왜 너는 넣고 나는 뺐냐고 그러는데 이건 공동 합의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서로가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것이 아쉬운 건가를 이번에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뭐 해석을 하면 될까 하는 싶습니다. 그 합의문들 보면서 서로 상대방에게 원하는 바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정도로 그렇죠. 생각할 수 있겠네요. 합의문이 아니라 네. 무슨 얘기를 했다는 것을 이제 자기 입장에서 정리해서 올린 거죠. 그래서 둘이서 합의했다 그러면 둘의 문구가 똑같아야 되는 거죠.